유학사에 있어서 사서 체제가 완성된 사건은 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유교운동의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자의 주를 신주라고 부르는 대신 주자 이전의 모든 주와 소를 합해서 고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자의 신주로부터 출발한 학문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가 생겨났는데요. 도학, 성리학, 주자학, 신유학, 송학,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같은 학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주와 신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논어 2인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조문도 석사 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 말씀인데요. 이 말을 고주와 신주는 각각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신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식적인 해석 같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식은 이미 주자학의 패러다임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상식적이라는 이유로 신주가 맞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도를 깨닫는다는 말은 이미 보편적인 진리인 천리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당연히 그 천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들어있는 해석인데요. 천리를 전제로 한 이런 해석이 바로 전형적인 신주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 시대 고주의 해석은 어떨까요? 고주에서는 문도, 도를 듣는 것을 공자 생애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을 합니다. 공자가 도를 듣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도가 실현됐다. 공자가 원했던 정치적인 상황이 드디어 펼쳐졌다는 것이고, 그런 소식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공자의 심정을 나타낸 말로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도는 어디까지나 선왕지도를 말하고 좋은 정치의 실현이라고 보는 게 고주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고주의 입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착실하게 시대적 상황에 근거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논어를 그렇게만 해석하다 보면 논어에 나오는 공자 이야기가 보편성을 갖지 못하고 공자 개인이 겪은 특수한 이야기가 돼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주를 고문의 구절을 충실히 해석했다는 의미로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주는 보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주를 보통 마땅함과 올바름에 근거해서 해석한다고 해서 의리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주라고 해서 아예 의리가 없거나 신주라고 해서 훈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는 고주에 비해서 신주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상징적이고 대중적인 해석으로 보여지지만 신주를 버리고 고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중국 유학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청나라 때 고증학자들은 신주를 버리고 고주의 입장으로 회귀하자는 기치를 내걸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자학이 과도하게 도학의 틀로 고전을 해석했기 때문에 고전의 내용을 임의대로 바꿔버리는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 시대 주희에 의해 재편된 유학의 패러다임을 다시 각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자학의 문제점과 주자학 이후의 유학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